혹시 치매가 반드시 노년에만 생기는 병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몇몇 유형은 40대나 50대처럼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돌보며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나는 치매 중 하나가 전측두엽 치매입니다. 이는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와는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지만 전측두엽 치매는 성격 변화, 행동 이상, 언어 능력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초기 증상은 매우 미묘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평소와 달리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말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한때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흔히 스트레스나 탈진 혹은 중년의 위기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 시기에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질수록 더 나은 지원과 치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징후는 성격의 변화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의 가장 초기이자 충격적인 신호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모습에서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거침없이 말하거나 때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늘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이 갑자기 냉담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분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과 달리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생의 목표에 관심을 잃고 일이나 취미, 심지어 자신의 외모나 위생 관리에도 무관심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충동성이 심해져 무분별한 지출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에 빠지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져 조금 전까지 웃고 활기차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병이라는 인식 없이 받아들이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본인의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변화는 치매의 가장 큰 경고 신호 중 하나이며 조기에 알아채는 것이 적절한 의료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에서 가장 아프고 혼란스러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 공감의 상실입니다. 한때 깊은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슬퍼하거나 기뻐해도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적인 거리감은 점점 뚜렷해집니다. 누군가 속상해할 때 위로하지 않거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웃음을 터뜨리거나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이들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의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가 병의 영향을 받아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해석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표현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거나 스킨십을 피하고 기념일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걱정이나 기쁨, 슬픔 같은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무덤덤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감 능력의 상실은 전측두엽 치매의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조기 대응을 통해 질환을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의 증상 중 가장 다루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경계의 붕괴입니다. 평소 예의를 지키고 말조심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게 무례하거나 경솔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무례한 평가를 하거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심각한 자리에서 농담을 던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래 성격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거나 소리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무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측두엽 치매 환자들이 사회적 억제 기능을 거의 완전히 잃게 되며 사람들을 당황시키거나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도로로 뛰어들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지 민망한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사회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병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인내심과 연민을 갖고 상황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판단력 저하와 충동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에서 가장 경고가 필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성과 판단력이 점점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한때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름에 외투를 입는다든지 밤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등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적인 판단력의 상실입니다. 평소 절제 있게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거나 도박에 빠지고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부는 값비싼 물건을 이유 없이 남에게 주거나 낯선 사람에게 거액을 기부하고 가족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품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행동은 질병이나 증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가족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이는 진단이 늦어지고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서 운전을 무리하게 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험한 도구를 함부로 다루는 행동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에게 큰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서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판단력 저하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 즉시 개입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더 나은 돌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무감동과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오해받기 쉬운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무감동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슬픔이나 절망감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취미나 사회생활, 가족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고 평소 즐기던 활동에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초대를 거절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손주나 오랜 친구조차 더 이상 기쁨이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한때 반려동물을 극진히 돌보던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것도 함께 놀아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방치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무감동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대화에서 주도성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질문을 받아도 짧고 모호하게 대답할 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거나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려 하지 않는 모습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며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병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부드럽게 활동에 참여시키며 일정한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무감동의 초기 징후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가족이 준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6번째 징후는 반복적인 행동과 경직된 일과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에서 비교적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반복 습관과 고정된 루틴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옷을 계속 접거나 물건을 자꾸만 재배치하는 식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얼핏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행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멈추기 어렵게 되며 본인뿐 아니라 돌보는 사람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FTD 환자는 특정한 일과나 방식에 집착하게 되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큰 불안을 느낍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려 하거나 정해진 순서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산책이나 운전할 때 항상 같은 경로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본인에게 통제감을 주지만 예기치 못한 변화, 예를 들어 단골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불안이나 분노, 심한 경우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말에서도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같은 질문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며 방금 대답을 들었음에도 다시 묻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증상은 물건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강박적인 저장 행동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며 생활 공간이 점점 어지럽고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반복을 수용하되 작은 변화를 부드럽게 도입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면 가족과 의료진이 적절한 대처 전략을 세워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징후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는 예상 밖이지만 분명한 징후인 식습관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평소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던 단 음식을 강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케이크나 사탕, 초콜릿 같은 달콤한 음식을 과도하게 먹거나 디저트를 끊임없이 찾으며 폭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방금 먹은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먹으려 하며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히 과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음식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어버려 식사를 잊거나 먹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려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만 음식을 제공받아야 먹는 등 고집스러운 식사 패턴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음식조차 거부하게 되고 질감이나 맛, 온도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식증이라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음식이 아닌 물건, 예를 들어 종이, 흙, 민우, 천 조각 등을 먹으려는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질식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보호자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가족과 보호자에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환자의 의지가 아닌 병의 증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안전을 고려한 식단을 구성하며 변화하는 식욕과 식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관찰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징후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의 초기 증상 중 비교적 미묘하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는 바로 이처럼 계획이나 조직,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하는 일에서 점차 실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손쉽게 요리를 하던 사람이 익숙한 요리법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건너뛰거나 재료를 빠뜨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살림을 해온 사람조차 어느 순간부터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날짜를 잊고 심지어 큰 금전적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술 사용에서도 갑작스러운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리모컨 같은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던 사람이 간단한 조작조차 힘들어하고 새로운 앱을 배우거나 화면 지시에 따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 설정을 하거나 길찾기 앱을 사용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은 혼란스럽고 짜증나며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은 일상적인 자기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거나 옷을 입는 순서를 혼동하거나 아예 세면이나 청결 관리를 잊고 지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실수가 가끔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인에게도 큰 당혹감과 좌절감을 안기며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부드러운 말로 상기시키고 일과를 단순하게 구성해주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과 인내가 일상의 독립성을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적절한 지원과 치료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징후는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에서 가장 눈에 띄고 답답한 증상 중 하나는 말하기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말을 잠시 멈추거나 흔한 단어조차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말하려다 개라고 잘못 말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언어적 어려움은 더 자주 나타나고 점점 심각해져서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문장 대신 짧은 단어나 반복적인 말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말하던 사람이 점점 조용해지는 이유는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단어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자주 좌절감을 느끼고 점점 대화에서 물러나며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언어 능력에 저하는 말하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고 메모가 엉망이 되어 본인도 알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문자나 숫자를 순서대로 쓰지 못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작성해 의사 전달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힘들어지고 말로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빠르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천천히 말해주고 그림이나 손짓 같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며 말 대신 글쓰기나 몸짓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초기부터 언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소중한 소통과 삶의 질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번째 징후는 자기인식의 결여입니다. 전측두엽 치매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변화나 이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를 느끼고 있어도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기인식의 부족은 질병인식 결여, 즉 무병식증이라고 불리며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감정이나 행동, 기억력의 변화를 지적하면 환자는 종종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고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거나 변명을 하며 상황을 회피합니다. 더 나아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병이 진행되면 이러한 부정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거나 물건이 사라졌다고 확신하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등
망상에 가까운 사고가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진심으로 도우려 해도 환자는 그들을 의심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에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약 복용이나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인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므로 치료나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득보다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논쟁하기보다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안내하고 의료진과 협력하여 자연스럽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하고 적절한 지원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은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결코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측두엽 치매는 현재 완치가 어렵지만 빠른 진단을 통해 적절한 관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휴식, 가족 상담, 지원 모임을 통해 감정적, 신체적 소진을 줄이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주변에서 이런 징후를 겪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우리의 인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